또한 이번 빅테크의 어닝 미스는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한 한 두 분기 정도에 해당하는 단기적인 이슈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수요일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미국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며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주었음에도 장중에 나스닥이 4% 가까이 폭등하며 엄청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말했듯 월가 세력들은 지금 개미들이 올라탈 시간도 주지 않고 메타같이 평소 힘을 못 쓰던 빅테크 기업들을 쇼커버링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탐욕 구간으로 몰아넣고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명백하게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고 장 후반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며 나스닥이 플러스 3.25%, S&P 500 플러스 1.47%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10.33% 올라 26.91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오늘도 추가 매수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10시 30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실업, 연속 실업 모두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며 상당히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18만 6천 개에서 더 하락한 18만 3천 개로 발표되며 5주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문가들은 금요일 밤에 발표될 실업률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4분기 단위 노동비용이 발표됐는데 3분기 2.0%와 예상치인 1.5%를 크게 하회하는 1.1%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 발표됐던 고용비용지수와 함께 단위 노동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서비스업 임금이 잡히며 연착륙이 성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겨 고용시장이 강하게 발표됐음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실업률과 평균 시간당 임금이 발표됐는데 실업률은 이번에도 3.5% 근처로 나올 것 같고 시장은 시간당 임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편 수요일 장 마감 후 메타가 혼조세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비용 절감을 통한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올해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는 하루 만에 장중 28%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메타 이외에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며 하락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미국 기업들은 1320억 달러만큼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는 작년 1분기에 3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체 기술과 시장 점유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는 한국 기업들과는 다르게 소액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펼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세 기업 모두 목요일 크게 상승했는데 아쉬운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목요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장 마감 후 미국 선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지 공장에서 아이폰 생산의 차질을 빚어졌고 연말 시즌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며 광고를 줄이자 광고가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 또한 어닝 미스를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매출이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으나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지난 분기 대비 줄어들고 올해 1분기 가이던스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크게 하락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안 그래도 조정이 나왔어야 했는데 외곽 세력들은 이번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미스를 명분으로 조정을 보이며 개미들을 털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빅테크의 어닝 미스는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한 한 두 분기 정도에 해당하는 단기적인 이슈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채권 시장은 수요일에 이어 크게 하락하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장중 강하게 반등하며 길게 아랫꼬리를 달고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5월에 최종 기준금리를 5%로 전망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파월의 완화적인 발언에도 여전히 3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5월까지 25bp 인상하여 최종 기준금리를 5.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물가지표와 고용지표에 따라 이런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스닥은 지난 1월 초 이후 한 달 동안 무서운 속도로 급등하며 현재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온갖 비관론으로 가득한 공포 분위기에서 포모가 생길 것 같은 탐욕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주식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충분한 조정을 보이며 개미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장 마감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아쉬운 실적 발표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목요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했듯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미국 증시는 조정이 끝나고 5월부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전망이 올라가면 결국 강세장에 진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티키큐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매수를 멈추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나스닥이 11,600포인트 정도까지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추가 매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주식이 오를 땐 계좌가 회복되는 것을 즐기시며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 수량을 늘리시는 것을 즐기시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